안녕하세요. 닥터 살로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당뇨에 걸린 후의 목표 수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 보신 분들 꼭 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당뇨 환자의 올바른 운동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에 대해 답을 하는 형식을 쓸게요. 당뇨 조절에 식사 다음으로 빠질 수 없는 것이 운동이죠. 다음 5가지 기전으로 가능한데요. 췌장 베타세포 기능의 향상, 간에서의 인슐린 감수성 증가, 혈관 기능 개선, 장내 미생물을 착한 군대로 양성시키는 것, 미토콘드리아 기능 향상을 통해서입니다. 원칙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질문 받겠습니다. 자, 유산소 운동의 경우 중간 강도로 일주일에 2시간 30분에서 5시간 시행합니다. 시간당 200에서 300kcal 소모하는 운동을 예로 들 수 있어요. 시속 5km로 걷기, 자전거 시속 10km로 타기 같은 거요. 아니면 고강도 운동을 절반만큼 해도 되죠. 일주일에 1시간 15분에서 2시간 30분요. 달리기, 수영, 테니스를 예로 듭니다. 한꺼번에 몰아서 하시기보다는 빵에 버터를 바르듯이 시간 배분을 해줍니다. 특히 강도 높게 한 다음 날은 쉬세요. 자, 유산소 운동은 체중이 안 빠져도 당화혈색소 0.7까지 낮춥니다. 인슐린 감수성 좋게 하려면 근육도 키워야죠. 저항성 운동은 일주일에 두세 번이 좋고요. 주의해야 할 점은 2일 연속으로 하지는 마세요. 어르신들도 근력 운동 중요합니다. 65세 이상에서 근력 운동하면 안 하는 경우보다 혈색소 3배 더 감소하니까요. 자, 강조 드릴 것이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다 같이 해줘야 합니다. 자, 두 운동을 짬뽕으로 즐겼을 때 유산소 단독보다 혈색소 0.2, 또 근력 단독보다 0.6 더 줄였으니까요. 자,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유연성 운동은 단독으로야 큰 효과 없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 해 주십시오. 선생님요, 질문 있습니다. 얼마나 세게 운동해야 하는겨? 우선 근력 운동이에요. 본인의 능력 안에서 더 강도 높게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근육을 별로 쥐어짜 주지 않았을 때보다 혈색소가 0.4 더 줄어서 조절 잘 되었거든요. 자, 유산소 운동 쪽으로는 다음 연구로서 한 방에 정리할 수 있어요. 운동량에 따른 당뇨 합병증 정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거든요. 자, 그래프 보시면 가로축의 운동량이 20에서 40 정도가 가장 좋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발생 쭉 떨어지죠. 눈병 등의 미세혈관 합병증도 20에서 40이면 충분해요. 다만 심혈관 사망은 50이 넘어서면 오히려 올라가 버립니다. 자, 이 수치 궁금하시죠? 자전거로 따지면 일주일에 2시간 30분에서 5시간이 가장 좋고 5시간보다 더 많이 페달을 밟으면 이제 손해가 나기 시작해요. 시속 6km의 속보도 일주일에 8시간 이상은 안 좋을 수 있죠. 조깅도 시속 10km로 치면 일주일에 4시간 30분 안 넘기는 게 좋습니다. 걸음수는 어떨까요? 만보의 법칙, 당뇨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 보세요. 걷기 시작하면 총 사망 위험 쫙 떨어지다가 만보 이상에서부터 살짝 고개를 들고 있잖아요. 또 하나, 한 번 운동하면 30분 이상은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난 30분 시간 낼 수 없어 하고 핑계 대지 마십시오. 10분을 3번 하는 것도 혈당 조절에 비슷한 효과를 보입니다. 자, 220 빼기 본인 나이 만큼의 심박수가 최대 심박수인데요. 일반적으로 이 수치의 60에서 75%만큼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상 위험 피하고 아침 공복 시에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고강도 인터벌 운동도 추천할 만합니다. 젊은 당뇨 환자라면 더욱더요. 최대 심박수의 75에서 95%만큼 10초에서 4분 시행하시고 12초에서 5분 사이에 휴식을 가지는 건데요. 중간 강도 운동보다 혈당 조절 더 잘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자주 운동해야 하는겨? 보통 운동 후 인슐린 감수성에 미치는 좋은 영향은 이틀 유지된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운동 시간과 강도에 따라 천차만별이에요. 2시간에서 3일로 인슐린 감수성 유지 시간의 차이가 큽니다. 운동 횟수도 보통 일주일에 서너 번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참고될 만한 우리나라 연구가 있어요. 50만 명을 12년 동안 조사한 건데요. 결과는 얼마나 빨리 죽느냐였어요. 근데 당뇨 진단 안 받은 사람들은 운동 횟수 일주일에 서너 번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당뇨 환자들은 5번에서 6번이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요.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운동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두 번만 운동하는 경우보다 못했다는 것입니다.
운동 중에 발생하는 산화 스트레스가 계속 체내에 남아서 그렇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요. 일주일에 5번에서 6번 운동하는 당뇨 환자들이 운동 아예 안 하는 일반인보다 더 오래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 중 어느 시간에 운동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예, 되도록 오후에 운동하라고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자율신경의 균형, 근력의 정도,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오후에 좋기 때문이에요. 아침 운동을 특히 굶은 상태에서 하시면 오히려 운동 당일에 혈당이 오르게 됩니다. 또한 식사 마치고 1시간 30분 후에 운동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위가 비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쁜 직장인이라면 오후 운동이 뭐 그리 쉽겠습니까? 따라서 본인이 시간 낼 수 있는 때가 가장 좋다고 봐요. 운동은 하기만 하면 안 하는 것보단 무조건 좋으니까요. 그럼 운동할 때 저혈당은 어떻게 대비합니까? 운동을 할 수 있는 혈당 범위는 100 에서 250 까지입니다. 운동은 죽어도 아침에 해야 해. 운죽아라고 할까요? 어허우 썰렁해. 그렇다면 운동 30분 전에 꼭 소량이라도 당을 섭취하시고 간편식을 지참하세요. 사실 인슐린 분비와 연관되지 않은 많은 당뇨약들은 저혈당 위험에서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인슐린 치료를 받거나 또 설포닐 유레아 아니면 메글리티니드 계통 같은 인슐린 분비시키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오래 운동하고 강도 높게 할수록 저혈당의 위험이 증가하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이 약제들 외의 약을 드시는 분들은 운동 말미에 강도 높은 운동을 잠깐 하시면 뭐 10분 내로겠죠. 그러면 저혈당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운동 시작 전 높은 혈당일 때는 어째야 합니까? 혈당이 300이 넘는다. 운동하지 마세요. 250 이상이면 물을 충분히 드시고 가벼운 걷기 정도만 하세요. 운동 후 혈당이 치솟는 것을 방지하시려면 아까 저혈당 예방과 반대로 하세요. 즉 운동 말미에 가벼운 운동을 넣어서 마무리하시는 겁니다. 저혈당 예방 위해선 마지막에 강하게, 고혈당 예방을 위해서는 마지막에 약하게 자 기억해 주세요. 운동을 하지 말아야 할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자, 수축기 혈압이 160을 초과하면 운동 시작하지 마세요. 또한 운동 시 어지러움, 메스꺼움, 호흡곤란, 가슴 통증 등이 생기면 심내혈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즉시 멈추시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당뇨 합병증이 있을 때는 왜 합니까? 신경병이 있을 때는 발 다치는 거 주의하셔야죠. 특히 요즘 유행하는 맨발 걷기 하실 때요. 차라리 발이 안 닿는 자전거나 수영을 하세요. 당뇨성 눈병이 있으시면 숨 참아야 하는 근력 운동 피하시고 얼굴 숙이는 요가 동작 피하세요. 최근 3개월 이내 눈 치료나 수술 받으셨으면 운동 미루십시오. 신장병이 있을 때는 좀 아쉽지만 근력 운동 되도록 피하세요. 투석 환자분이라면 전해질 수치가 좋다는 전제하에 중간 강도 운동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주의사항 없습니까? 뭐 이리 질문이 많아요. 농담이고요.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 또한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서로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즉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해도 오래 앉아 있으면 말짱 도루묵이 될 수도 있죠. 하루 9시간 앉아 있는 거 기준으로 1시간씩 늘어날수록 당뇨 발생 위험이 22%씩 올라갑니다. 하루 2시간 30분은 최소한 서 있으세요. 앉아 있는 시간이 30분 지나면 3분을 서 있거나 걸어 보세요. 33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당뇨에 걸렸다면 어떻게 운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충분한 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생활 속에서 움직임을 많이 가지시고요. 운동하는 시간 꼭 따로 가지십시오. 반드시 곱절로 돌아오는 투자입니다. 자,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하여 살루스!